이곳은 북촌로 꼭대기에 위치한 한옥으로 주택과 갤러리, 카페, 한옥체험 공간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복합문화 공간입니다. 2013년 완공된 지우헌은 서울시 전역에서 철거된 한옥 목재와 석재, 기와 등이 재활용되었습니다. 한편 새로 만든 목재는 소나무 대신 들매나무로 지어졌는데요. 그 무늬가 참 아름답습니다. 한옥의 재료도 중요하지만 만드는 장인의 솜씨도 중요하겠죠. 대목은 건축 명장이신 정태도 대목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대목님은 경복궁, 창덕궁 등의 문화재 복원 사업에 참여하신 궁궐 목수이십니다. 지우헌은 민가지만 곳곳에 궁궐 목수의 솜씨가 드러나 있으니 방문하시면 각 공간을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우헌에는 지하가 있습니다. 이곳에 썬큰을 크게 둔 것은 구조적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썬큰에는 마루가 있었습니다. 그 마루는 잘 뜯어내어 보관하고 현재는 사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는 카페 공간으로 바꾸었습니다. 지우헌에 방문하신다면 한옥이 기존 주택의 용도를 넘어 카페, 갤러리 등 새로운 용도로서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며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할 수 있는지 고민한 흔적들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숲 사이에 위치한 이 건물은 주한 스위스 대사관입니다. 스위스 대사관은 오늘날 도심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한국의 전통 가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건물입니다. 건물 바깥쪽 노출 콘크리트 외벽으로 인해 쉽게 접근하기 힘든 대사관의 위험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안으로 들어오면 따스한 느낌의 목재 골조와 유리 통창으로 구성해 한옥의 유연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건축가 니콜라 보셰는 주변 환경과의 유기적 관계를 한옥의 핵심이라 생각해 중심부를 비우는 한옥의 배치를 스위스 대사관에 반영했습니다. 이 빈 마당에는 친환경을 중요시하는 스위스의 정신이 반영된 집수 시스템이 있습니다. 마당을 가로지르는 직선형 사선이 집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물줄기를 연상케 하는 선과 3개의 돌은 설치 작품입니다. 지붕 처마와 물바지에 연결되어 있는 이 작품은 친환경 건축물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스위스와 한국의 교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한 대사관 마당 전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긴 통로를 따라 설치된 통창과 대사관 외부의 풍경을 담는 창이 곳곳에 나 있는데요. 이는 외부의 경치를 착영하는 한옥의 특색을 떠오르게 합니다. 스위스 대사관의 주요 재료로 한옥의 주요 건축 재료인 목재를 사용해 한국과 스위스 건축 사이의 접점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목재가 주는 따뜻한 분위기에 맞는 조명들과 천장에 달린 장식품들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북촌에 위치한 설화수의 집입니다. 1930년대에 지어진 요 한옥과 요 뒤에 보이시는 1960년대에 지어진 양옥이 함께 위치해서 가회동 두 집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기존의 한옥은 몇 채로 흩어져 있었고 목구조 형태가 잘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양옥은 높은 축대 때문에 도로변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분절되어 있는 한옥과 양옥을 연결하기 위해 축대를 과감히 헐었습니다.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이도록 넓은 진열창이 사용되기도 하였는데요. 건너편 도로에서 바라보면 또 하나의 인면이 되는 재미난 가로 경관과 설화수 북촌만의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을 리노베이션한 워너원 아키텍트가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옥의 기본은 바닥과 천정이라 생각해 두 부분을 남겼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본의 경우 정원과 내부 공간이 구분되어 작동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훨씬 유기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프로젝트 역시 내외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개념적이고 미학적인 한옥을 구현하였습니다. 양옥은 언덕에 위치하여 주변 한옥들과 산 풍경을 한눈에 담아볼 수 있습니다. 오설록 야외 테라스에서 한옥의 멋진 기와를 바라보며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경험도 놓치지 마세요. 여기 뷰가 참 좋죠? 가회동 31번지에 위치한 이곳은 귀한 손님이 머무르는 집이란 의미의 한옥스테이 북촌 빈관입니다. 뷰가 너무나 좋은 이 남쪽 마당과 한옥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대 시설은 지하로 내렸습니다. 다소 낮고 좁은 복도를 통해 진입해 가복도를 지나면 넓은 현대식 공간으로 확장됩니다. 북촌 주민들과 방문객을 위한 커뮤니티 라운지입니다. 북촌 골목길 쪽으로 큰 창이 있어 개방감을 주고 중간에 한식 중문을 달아 필요에 따라 큰 공간을 분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오면 길게 뻗은 태칸으로 연결된 대청과 5개의 객실로 구성된 한옥이 있습니다. 북촌 빈관을 오신다면 넓은 대청에 앉아 북촌의 풍경을 즐길 수 있겠죠? 객실은 작은 마당을 지나 각각의 마루를 통해 들어가며 침실로 연결됩니다. 또한 이 한옥의 큰 매력은 바로 각 객실을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평소에는 문을 잠그고 개별 출입구를 통해 객실로 들어오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며 실별 간섭을 최소화합니다. 누마루에서는 남산타워까지 이어지는 경관을 즐기며 지붕 가구를 노출해 한옥의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북촌의 중심부, 남산이 바로 보이는 이 터가 시민 모두가 사랑하는 북촌의 대표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은 서울시 민속문화재 33호 홍건익 가옥입니다. 홍건익 가옥은 서울에 남아있는 한옥 중 유일하게 후원의 일강문과 우물, 빙고까지 갖춘 곳입니다. 남북으로 긴 장방형 대지는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아 하루 종일 밝고 따뜻합니다. 가장 남쪽에 위치한 소슬대문을 지나면 사랑채가 바로 보입니다. 사랑채에는 중문이 있어 이곳을 지나면 안채가 위치한 앞마당으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입 방식은 전통 한옥의 모범적인 배치라 볼 수 있습니다. 안채를 지나 북쪽으로 이동하면 큰 축대가 2개 보이는데요. 첫 번째 축대에는 일각대문이 있어서 별채 마당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후원인 셈이죠. 두 번째 축대 앞에는 빙고가 있습니다. 빙고 위로는 자연스레 조성된 돌계단이 있고 이를 거쳐 제일 뒤에 있는 후원에 오를 수 있습니다. 후원에서 남쪽을 바라보면 홍건익 가옥의 전체 배치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도심 한복판에 이러한 전통 한옥의 구성을 갖춘 집이 남아있다는 것이 참 놀랐습니다. 이곳은 현재까지 전통 한옥의 구성을 잘 간직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가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서울시 무형문화재 심용식 소목장님의 한옥이자 교육장입니다. 북촌에 남아있는 많은 한옥들은 대부분 주택입니다. 교육장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죠. 그러나 이곳은 20년 동안 변함없이 교육장이라는 용도를 유지해왔고 그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들에게 무형의 가치를 전하고자 하는 심용식 선생님의 진심은 이 공간에 고스란히 녹여져 있습니다. 그 가치가 담긴 작업물인 창호와 나무 조각들이 중심이 되어 이곳만의 인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죠. 궁궐부터 사찰, 민가까지 다양한 디자인의 전통 창호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공간 내 전시되어 있는 전통 목공구와 함께 뒤섞여 있는 광경을 통해 안팎 어디서나 눈이 즐거운 감상이 가능합니다. 이 많은 일들을 20년 동안 해오신 심용식 소목장님과 그의 제자들이 참으로 멋집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장소는 어떠신가요? 이전에 보셨던 곳들과 다르게 조금 힙한 느낌이 드시나요? 비담이 인상적인 것은 길에서 마주하는 인면에 있습니다. 원형창으로 내부가 보이는 하얀색 공간은 모던하면서도 동양적인 느낌이 듭니다. 전통 형식의 대문을 통해 내부 한옥이 훤히 보입니다. 이곳은 카페뿐만 아니라 소공연도 이루어지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면적이 크지 않은 한옥에서 내부 공간은 카페로, 외부 공간인 마당은 공연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붕이나 대청을 변형한 다양한 시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한옥이 얼마나 가변적인지 알 수 있는데요. 한옥이 생활과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고 뼈대만 유지된다면 오랫동안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저와 함께한 한옥 산책 어떠셨나요? 서울 도심에서 쉽게 방문할 수 있는 한옥 스팟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직접 방문하지 못하더라도 투어 영상을 통하여 서울 한옥의 정취를 흠뻑 느끼셨길 바랍니다.